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기호. 자, 이거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시그마. 시그마 기호의 뜻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이 시그마 기호가 수열의 합을 의미해. 자, 선생님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AN을 일반항으로 하는 이 수열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리고 넷째 항 등등등등등 하다가 n-1번째 항이 있을 거고, n번째 항이 있을 거고, n+1번째 항이 있을 거고, 등등등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 자, 이때 선생님이 여기에서 자, SN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SN 주어진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겠죠?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넷째 항 더하기 등등등 가다가 n+n-1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까지,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더한 것, 요걸 S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SN 기호를 이렇게 쓰기도 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라고 합니다. 갑자기 AN이 아니라 AK라고 나왔죠. 자, 이제부터 변수는 N이 아니고 K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으로 나타나는 AN을 AK로 바꿔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무슨 뜻이냐? AN이 예를 들어서 N-1 이렇게 돼 있어. 일반항이. 그러면 AK는 K-1이라고 바꿔 써주면 되겠지. N을 K라고 바꿨을 뿐이야. 왜? 우리가 N번째 항까지 나타내서 그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나타낼 거거든요. 그럼 K라고 바꿨을 때 첫째 항은 A,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똑같습니다. 그럼 시그마 보세요. K는 1부터 라고 적혀 있지. 자, 여기다가 K에다가 1 넣었을 거야.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해. 자, 시그마는 합이에요.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K가 1일 때부터 K가 N일 때까지, K가 1일 때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K가 N일 때까지 모든 항들을 다 더해봐, 이 뜻이야. 자, 그럼 K에다가 1을 하나씩 넣어서 K가 1일 때는 A1 더하기 K가 2일 때는 A2 더하기 K가 3일 때는 A3 더하기 등등등등등 하다가 K가 N일 때는 AN, 여기까지 더한 걸 시그마라고 한다는 거야. 자, K에다가 1이라는 수부터 N이라는 수일 때까지,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요 K 자리에다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수열 다 더한 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놓고 봤더니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뭐라고 해요? SN이라고 하죠. 네, 둘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뭐랑 같아요? 네, SN과 같습니다. 그럼 이 시그마 기호는 왜 우리가 굳이 이 시그마 기호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까? 자, 시그마 기호는 내가 만약에 이 수열을 n번째까지 더하긴 더할 건데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 세 번째 항부터 더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식을 표현해도 돼. 시그마 K가 3일 때부터 n번째까지의 AK. 그럼 K 자리에다가 뭐부터? 3부터 넣고 n까지 넣는 거죠. K에 3을 넣으면 A3, 그 다음 A4 해서 AN 이렇게 더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SN과 같은 뜻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왜? SN은 항상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수열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내용 한번 볼까요? 시그마. 자, 합을 의미하는 기호 시그마입니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것은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A1부터 AN까지의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입니다. 자, 여기 자세히 설명 나왔죠? 자, 일반항 AN이 아니고 AK로 바꿨습니다. 네, 변수를 N에서 K까지 바꾼 거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자, 변수는 K란 뜻이고 1, 첫째 항부터 N, N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차례대로 모두 빠짐없이 더한다. 이걸 시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는 영어 sum의 S 글자의 그리스 대문자입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AK는 일반항 AK의 K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해서 얻어낸 항들을 더했음. 그럼 변수를 내가 K가 아니라 I나 J로 바꿀 수 있어. 시그마 I는 1부터 AI, N까지 AI.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AJ.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성질들만 한번 더 보고 갈 건데,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의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의 AK.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 첫 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지. S15입니다. 첫 번째부터 14번째 항까지 합이야. S14입니다. S15에서 S14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A15, 15번째 항이 나오죠? 선생님 왜요? 자, 다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첫째 항, 둘째 항 쭉 가다가 15번째 항. 그럼 뭐 앞에 14번째 항도 있었겠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더한 거야. 그런데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여기까지 더한 걸 빼라고 했잖아. 그러면 A15만 남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시그마 기호를 가지고 이건 15번째 항 합에서 14번째 항까지 합을 빼라는 거구나. 그럼 15번째 항만 남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K가 1일 때부터 13일 때까지 AK 더하기 이번엔 K가 14부터 25까지의 AK.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이제 좀 눈치가 채졌습니까?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25번째까지 빠짐없이 다 더한 거랑 같니? 네. 자,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했어? 첫 번째부터 13번째까지 더했지. 자, 첫 번째부터 쭉 해서 13번째까지 더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더했네. 더했어. 몇 번째부터? 14번째부터 25번째까지 더한 거야. 그럼 중간에 빠진 항이 있어요? 13번째 다음 14번째 맞죠? 네, 연속적으로 빠진 거 없죠? 결국엔 첫 번째부터 25번째 항까지의 합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합의 기호 시그마의 성질인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외워야 되겠죠? 아니요. 공식은 아니에요. 그냥 알고 써먹자라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우리가 괄호의 순서대로 하면 AK라는 일반항과 BK라는 일반항을 줬을 때 그 두 개의 항을 직접 더해서 정리해. 자, 정리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CK라는 항이 나왔다고 치자. 자, AK랑 BK를 더했더니 CK가 나왔어. 그럼 요 항은 CK가 되겠지.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K의 합 구하여라. 요건 실제로 이 두 항을 더해서 계산하지 말고 AK의 합과 BK의 합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된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이렇게 우리 분배되는 것과 같은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자, 왜일까요? 좌변 먼저 한번 표현해보자. 자, 좌변은 AK 더하기 BK 요 자체가 하나의 수열입니다. AK 더하기 BK라는 요 값 자체가 CK라는 수열이라고 선생님이 했죠. 그럼 요 수열을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한번 표현해 볼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A1 더하기 B1이고 두 번째 항은 자, 덧셈 기호 꼭 써주세요. 시그마니까 A2 더하기 B2가 되겠고 세 번째 항은 A3 더하기 B3가 될 텐데 어디까지 더하기로 했어? N까지. 그럼 AN 더하기 BN 여기까지 더한 거야. 근데 우리가 더하는데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죠. 그러면 A1, A2, A3 등등등 AN까지만 따로 더하자. A1, A2, A3, AN까지 따로 더한 걸 우리는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n번째까지 ak라고 표현할 거고, 자, 두 번째, bn, b2, b3에서 bn까지만 따로 더하자. 요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bk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더한 다음에 마무리해줘. 자, 가능하죠? 네, 그래서 시그마는 수열의 합성질이기 때문에 덧셈의 교환 결합 법칙에 의해서 AK 더하기 BK를 쪼개서 계산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 자, 쪼개져 있을 때 주의할 점은 둘 다 K가 1부터 n번째까지 이게 똑같습니다. 요 n번째까지 숫자가 똑같을 때, 예를 들면 10, 10 이렇게 있을 때, 이때는 AK와 BK를 먼저 정리한 후에 한 방에 시그마 성질로 더해도 된다. 자, 좌변에서 우변으로도 되지만 우변에서 좌변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10인데 여기는 11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묶어서 더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시그마를 합을 구해줘야 돼요. 합이 되니까 차도 마찬가지겠죠. 차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덧셈의 교환 결합이잖아요. 요 마이너스를 BKF라고 생각하고 정리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 이거는 3번은 실수배 성질이라고 그래. 자, AK에 실수 C가 곱해져 있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요 실수 C가 3이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3AK. 자, 요 수열의 합은 K에다가 1을 넣었어. 그럼 3A1 더하기 K가 2일 때는 3A2 더하기 3A3 이렇게 더해지겠지. 그래서 3AN까지 더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모두 같은 수 3이 더해져 있으니까 3으로 묶어버릴 거란 말이지. 3으로 이렇게 묶을 거예요. 묶으면 개수가 3이 뽕뽕뽕 사라지면서, 자,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우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라고 하고, 그 앞에 3이 뿅 곱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자, 어떤 실수 3이 곱해져 있으면 요 실수 C를 시그마 앞으로 이렇게 꺼내. 어차피 곱할 거야. 그러니까 AK의 합을 먼저 구한 후에 거기에 3을 C를 실수를 곱해줘도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건 무슨 뜻이냐? 자, C 일반항 자체가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3. 자, 여긴 AK, K에 대한 식이 아니죠. K에 대한 식이 아니라 3이라는 상수죠. 그럼 이 수열은요, 첫째 항 3이고요, 둘째 항도 3이고, 셋째 항도 3입니다. n번째 항도 3이야. 결국엔 3을 n개만큼 더했어. 그래서 3n이 되겠지? 그래서 3n 실수 C가 있을 땐 요 n개만큼 더했어. 그래서 n과 C의 곱 형태로 그 합의 값이 구해집니다.